정부라는 조직, 정치라는 조직이 가격이라는 것을 가져가게 되면 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도 아닙니다. 네. 뭐 이렇게 뭐 오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뭐 상공인들 그 저 수수료 깎아준다는데 뭐 그걸 누가 정의의 관점 제가 어저께 KBS 홍상훈 경제쇼에서 네네네. 그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경제 정의. 근데 사실 경제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는 이제 잘 흘러가게 만드는 게 정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은 이제 약간 정치의 개념에 가깝다. 이게 돈이 없는 사람들 거를 뭐 세금 걷어갖고 지원해주고 이런 건 정치적인 정의의 개념이고 경제에서는 잘 흘러가야 되는데 이걸 못 흘러가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경제로서는 오히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그 정부가 이제 가맹점 수수료율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회적으로 이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하고 그 금융위원회하고 해서 네. 가맹점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0.3% 포인트를 낮췄어요. 근데 이게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2011년에 2008년, 11년, 그러니까 2011년에 처음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2011년에 도입이 되면서 3년에 한 번씩 요거를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꼭 이상하게 선거철과 만나요. 근데 선거철과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선거가 계속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죠.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네. 있고 총선도 네, 있고 대선이 네, 있기 네. 때문에 그냥 선거철과 항상 같이 간다고 보면 돼요. 그 이슈가. 네, 그러면 이게 그 소수의 신용카드사 편을 들 것이냐, 네네네. 아니면 다수의 중소상공인들 편을 들 것이냐, 뭐 정치인의 판단은 뭐 그러면 당연히 다수. 그렇죠. 당연히 중소상공인한테 가고 항상 내려갑니다. 그래서 네네네. 근데 그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금융위원회 출입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전에 저게 있었어요. 뭐 소뚜껑 시위라 그래가지고 네. 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소뚜껑 이렇게 두들기고 그 저기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소뚜껑을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막 이런 거 네네네. 하면서 소뚜껑 시위를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좀 낮추긴 낮춰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손을 볼 필요가 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개판이었냐면은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당시에 이게 시장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대형마트 수수료는 낮고 네. 중소상공인들의 수수료는 높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굉장히 그 정의, 사회 정의의 개념, 도덕의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야 힘든 상공인들한테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형마트는 돈도 많이 버는데 왜 이렇게 조금 받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네네. 사실 그 이슈는 경제 기자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대형마트는 특정한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발생하는 건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 가맹점 하나를 땀으로써 관리비도 별로 안 들고 거기서 많은 매출이 일어나면은 그 수수료율이 좀 낮아도 네네. 그 버는 수익이 꽤 되니까 그쵸, 그쵸. 이제 이익이 돼요. 근데 거기서 대형마트는 더 심한 게 이것도 이게 경제 구조를 잘 뜯어보면은 되게 네. 이상한 거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마트에서 전단지 주잖아요. 네. 오늘 특가 상품 네. 뭐 사과 80% 할인 뭐 이런 전단지 같은 거에서 뭐 뿌리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 전단지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누구 만들어요? 그거 카드사가 만들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끄트머리에 보면 무슨 카드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요. 아 밑에 이게 조그맣게 적혀 있는 거. 네. 그게 뭐냐면은 기억나요. 그 대형마트가 가맹점으로 가입하면서 이거를 이제 정가를 시킨 거예요. 아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못하게 했어요 갑질을. 아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 대형마트가 그러니까 야 우리 마트에서 사면은 가맹점 수수료율도 최저로 하되 거기에 무이자 할부 뭐 몇 개월 뭐 이런 거 옛날에 무이자 할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진 것도 이거 네네. 체계 바뀌면서 네. 그 갑질 못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네. 그때 이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지금 이렇게 표를 좀 띄워주시면은 이게 사실 되게 대중 없어요. 특별한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대형마트는 카드사한테 돈이 되니까 낮고 뭐 중소상공인들은 돈이 안 되니까 높고 요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유흥주점이 4.5%로 되게 높아요. JPD 이거 좀 보여주세요. 근데 4.5%로 되게 높은데 이거 봤을 때 왜 유흥주점이 높을까요? 아, 당연하죠. 왜요? 유흥주점은 높다고 해서 안 쓰지 않으니까. 아니 가맹점한테 그러니까 받는 받는 건데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지 유흥주점 가서 카드를 쓴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렇구나. 아 우리 아저씨들은 현금 거래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 찍히면은 아 저는 정말 와이프한테 걸리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아니구나. 네, 이 말씀하시죠. 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왜 많이 받죠? 그럼 그 앞에 가면은 저 다 있어요. 캐시도 따로 있고. 뭐. 돈을 받으려고 많이 받나? 아닌데 그거 이거는 카드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드사가 그 융주점한테 받는 건데 왜 그러니까요. 높으냐고 이게. 그러니까 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네. 그냥 그 당시에 융주점은 좀 나쁜 놈들 아니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측정돼 있었어요. 그럼 뭐 그렇게 헛돈 쓰는 거 꼴보기 싫어서 그렇다 그러면. 네네네. 근데 왜 또 골프장은 1.5% 이렇게 낮으냐? 지금 이게 뭐 나가고 있는 게 왜 그게 나가고 있죠? 제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띄우고 있는데? 네네, 띄워졌어요. 그 띄워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해요. 그리고 수입 자동차는 왜 낮고 이륜차는 높고 이것도 되게 이상하고 뭐 안경은 또 되게 높고 막 되게 이상하게 돼 있었어요. 안경이 있어요, 안경이. 여기는 안경이 없는데 네네. 하여튼 이게 되게 이상하게 돼 있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맹점이라는 데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네네. 우리는 소비자 입장만 생각을 하지. 그리고 가맹점 입장도 자기네가 신용카드사랑 거래할 때 내 것만 할지 남의 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개선을 할 필요는 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기사 2011년도 제 단독 기사인데 그러니까 그 카드사가 네. 뭘로 돈 버는지 아세요? 카드사요? 네.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신용카드사잖아요. 네. 그러면 신용카드를 딱 긁었을 때 그럼 가맹점 수수료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신용카드사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가맹점 수수료로 카드사들은 돈을 벌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카드를 써야 가맹점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가맹점 수수료를 받은 다음에 네. 그 돈을 카드 사용자들한테 다 줘요. 뭐 포인트가 됐건 할인 혜택이 됐건 이게 모집 비용인데 이때 17조 원을 벌었는데 한 8조 원 정도가 가맹점 수수료고 카드 비용이 7조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8조 벌어가지고 7조 8천억을 비용으로 써요. 비용이 뭐냐? 뭐 적립 비용, 항공 마일리지, 뭐 마케팅 비가 40%고, 근데 카드 모집인한테 또 돈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카드 모집을 하는데 거의 다 써가지고 네. 카드사는 그 카드를 사용하게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카드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줘요. 그러니까 돈을 하나도 못 벌어요. 그러면 카드사는 뭘로 돈을 버냐? 네네. 그 론으로 법니다. 대출. 카드론. 그러니까 카드는 뭐냐면은 그 나한테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야. 일종의 미끼인가요? 그러니까 카드 모집 풀을 만드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용대출로 돈을 버는 건데 네네. 누구한테 대출을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대출을 받으러 올 것인가에 대한 고객님을 모시는 거죠. 그쵸. 잠재 고객님들을 네네. 모시는 수단으로서 신용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심할 때는 네. 뭐 증권사가 네. 그러니까 증권사는 거래 수수료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 빌려주고 돈 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니까 근데 돈 빌려주는 걸로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래 사실 수수료 안 받고. 캐피탈사 이런 데들은 원래 캐피탈사라는 데는 기업 금융을 위해서 있는데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를 팔아야 되는데 의료기기가 너무 비싸다. 그럼 사람들이 잘 안 산다. 네네. 그러면은 할부 금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해. 그거 캐피탈이라고는 뭐 생각하세요? 다 그냥 개인 대출 그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다 개인 대출로 돈을 버는 이상한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보기가 안 좋았던 거예요. 네네네. 아니 니네는 가맹점 수수료로 버는 거를 다 마케팅비로 다 쓰고 그리고 그 마케팅비로 고객 데려다가 대출해 주는 게 그게 무슨 카드사냐. 네네네. 뭐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꿨는데 이 당시에 처음에 그 법이 딱 만들어질 때 네. 2011년도 법이 만들어질 때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되게 멋있게 카드사는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네. 사실상 원가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도 불가능하다는 점에 우려할 수 없다. 굉장히 좀 원칙적이고 네. 강직하고 강직하기만 한. 법이 딱 통과되는데 그 정치인들은 뭐 내가 깎아줘서 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 정부 장관이 딱 말을 끊고 나는 정부가 이걸 정하는 걸 반대한다. 그러니까 정부의 장관이 정부가 그런 권한을 갖는 것에 반대한다. 이거는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네네. 시장 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딱 멋있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수수료율이 1.5%로 결정이 됐는데 네.
그 1.5% 그러니까 영세 가맹점에 한해서 정부가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게 됐어요. 좀 힘든 가맹점만. 그래서 그럼 얼마로 결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김석동 위원장이 그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거 안 맞다고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서 그 당시에 그 맥주 파티가 있었습니다. 패친과 함께하는 맥주 파티라 그래가지고 네네. 이 당시에 이제 김석동 위원장이 그 페이스북 친구들 불러가지고 맥주 파티를 했어요. 거기 뭐 기자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그 영세 가맹점의 적격 수수료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네. 한 1.6%쯤 됐다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1.6%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뭐 여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 얘기로는 야 1.6이 뭐냐 1.6이 1.5 그래서 1.5가 됐다? 1.5가 됐습니다. 이게 정부가 이분이 정부가 결정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랬고 최대한 적격 비용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꼬리뛰기를 한 거죠. 야 어설프게 1.6이 뭐냐? 꼬리뛰기 1.5로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네. 가맹점의 그 우대 수수료율이 1.5%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그 우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이게 진짜 불쌍한 사람의 경우에 한해서 정부가 가맹점을 대신 협상을 해주는 거죠. 가맹점 네네, 수수료를. 그렇죠. 예. 이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죠. 어느 정도는요? 예. 너무나 협상력이 떨어지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우대를 좀 해줘야 되는 데는 우대를 좀 해주겠다. 그리고 중소 가맹점에 한해서 영세 가맹점에 한해서. 그래서 이제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영세 가맹점을 시행령으로 만들었어요. 법은 그 정부가 정한다라고 돼 있고 네네. 그 시행령으로 대상은, 정부가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정부가 이제 나중에 몇 퍼센트로 한다 이걸 정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딱 그게 나왔을 때 이제 생각이 났죠. 그 영세는 뭘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아까 처음에 2억 원 이하, 그 연매출 2억 원이니까 뭐 여기서 영업이익률을 아무리 높게 잡아도 뭐 한 30% 잡는다 치면은 뭐 2에 30%면 한 6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 그 정도 영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못 벌 것 같은데. 훨씬 더못 벌겠죠. 30%. 네. 그러니까 아무튼. 훨씬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아 이 사람 영세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게 영세란 무엇인가? 그 기준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법은 이미 정해져 있고 정부가 정할 수 있는데 영세를 정한다. 그래서 연매출 2억을 정했는데 네. 그러면 영세란 무엇인가를 했을 때 꼭 영세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더영세도 있고 뭐 덜 영세도 있고. 덜영세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꿀 때마다 그래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12년에 바뀌었는데 그 15년에 또 바꿀 때 그 12년에 만들고 15년에 바꿨는데 네. 그때 영세하고 중소를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덜 불쌍한 사람.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4.5단계 이런 건가요? 그래가지고 영세는 2억 원 이하, 중소는 2에서 3억 원. 그러니까 영세를 정해놓으니까 2억 1천만 원 매출 올리는 사람이 나도 힘들다. 그래서 이거를 2억 원 이하에서 2에서 3억 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서 이거를 그 다음에 2015년 개편 이후에는 영세의 기준을 3억 원 이하로 하고 네. 중소를 3억에서 3억 5천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2억 원만 대상으로 하다가 3억 원이 됐다가 지금은 이제 5억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5억 천이 억울하겠는데? 5억 천이 억울하죠.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또 바꿨습니다. 아, 또 바꿔요? 그러니까 불상, 덜 불상, 덜덜 불상, 덜덜 불상. 그래갖고 이번에 나온 거를 보니까 연매출 3억 원 이하, 연매출 3에서 5억, 연매출 5에서 10억, 연매출 10억에서 30억. 그리고 30억까지는 영세다. 힘든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체 가맹점 대비 정부가 정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더해보니까 네. 95.6%. 후회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정부가 정하는 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네네네.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서 제일 약자들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정한다라고 이제 정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정해지고 정부 방침으로 정해지면은 네. 구조적으로 이 그 더 많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약자들에 대한 정치적인 표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영세, 덜 영세, 덜덜 영세, 덜덜 영세 하다 보니까 수수료율이라는 시장 가격은 한 4% 정도만 있고 95.6%를 정부가 정해요. 근데 신용카드사들은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하고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다 보면 그리고서
뭐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이게 0.5%라 그래서 뭐 네네. 0.5%도 힘들다. 안 그래도 힘든데 0.5%만 내는 것도 힘들다. 100만 원 내는데 나 5천 원 내는 것도 힘들다라고 네네네. 하면 네. 그러면 진짜 힘든가라고 했을 때 사실 그 힘들다라는 건 내가 카드를 결제를 받음으로써 여기에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신용카드를 결제를 받으면서 상공인들이 내는 돈이 없어요. 장사 안 돼서? 아니요. 그러니? 0.5%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네. 이게 신용카드라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 이게 이익 배분 방식으로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카드를 통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이 돈을 내자. 네네네. 그래가지고 가맹점들은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수수료를 내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정부는 세수 확보를 할 때 투명성이 높아져요. 네네네. 그래서 정부가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고 그리고 가맹점에도 세제 혜택을 줘요. 근데 가맹점에 주는 세제 혜택 규모가 몇 퍼센트냐면은 1.3%예요. 근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0.5%예요. 그럼 뭔 얘기냐면 카드사에다가 0.5%를 주는데 네네. 정부로부터 1.3%를 받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카드를 받으면 그 가맹점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걸 낼 때마다 0.8%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제 신용카드 그 수수료율이 뭐 1.5%, 2%, 뭐 아까 4.5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부분들에서 약간 부담을 좀 덜해주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춰주는 정도였다고. 네네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1.5로 정했던 것도 네. 이게 1.3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3%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네네. 이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네. 나라가 그냥 돈을 넣어주는 모양새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0.8 뭐 내려가니까 0.5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네. 아예 그러니까 처음에 정부에서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이게 그냥 신용카드 그 수수료율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컨셉이었는데 네네. 사실은 덜어드립니다 컨셉이 아니고 그 지원금을 주는 형식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잘 안 하다가 이제는 그냥 아예 얘기합니다. 가맹점 수수료율이라는 건 이제 아예 의미가 없어졌어. 그냥 그러네요. 정부 보조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보니까 네. 2억 원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원 170만 원. 기준인가요? 아, 네네. 그러니까 매출 연매출 기준으로 2억 원. 봤을 때. 예. 네. 그러면 수수료 부담이 87만 원인데 네네. 여기서 나중에 돌려받는 게 260만 원이에요. 아. 그러면 그 가맹점들 카드 수수료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카드 수수료를 안 내요. 이게, 이해했습니다. 이게 나라가 얼마나 보조를 해주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네네네. 그랬을 때 연간 172만 원의 이익이 발생을 해요. 아. 카드를 이렇게 하면 누가 긁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카드 긁으면 뭐 이렇게 싼 거 사면서 이렇게 긁어 막 그러면서 막 뭐라 맞아요. 하잖아요. 네, 많이 혼났어요. 많이 혼났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구나. 예, 예, 그냥 지금. 긁으면은 이게 돈이 더 돼요. 아, 그래서 요즘에는 그 현금 안 받고 카드도 받는다 그러는 건가요? 근데 그것도 그건데 네. 사실 그 카드를 워낙 많이 결제를 하고 현금 결제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내 현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네네. 이 가맹점 수수료하고 무관하게 탈세. 아, 탈세. 네, 매출 자체를 안 보이게 하면은 네네네. 여기서 그죠 현금으로 하시면 10% 할인해드립니다. 깎아줘야죠. 그게 이제 부가세 그렇죠. 탈루 하려고. 탈루를 위해서 그런 거라 그럴 때에서 별로 굳이 그렇게 당당하게 하실 필요는 쪼를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가맹점 수수료를 정부가 정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좋다 나쁘다의 얘기가 아니라 네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음. 그리고 사실 카드사들의 가격이라는 거,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카드사들이 뭐 그걸 가지고 연구하거나 어떤 요율을 가져가야겠다 이런 걸 안 하겠네요. 별로 할 이유 별로 필요 없습니다. 없는 그런 거 거. 예. 되겠네요. 그래고 그냥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 수수료는 정부가 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거는 아, 네네네. 그거는 규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네이버가 그냥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좀 비쌉니다. 한 1.1에서 2.5%로 더 비싸요. 카드사는 0.5에서 1.5인데 네. 네이버페이 이런 데는 1.1에서 2.5, 카카오페이는 1에서 2.3. 이거 이제 간편 결제는 법에 항목이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좀 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곧 넣는 거 아니에요, 또 나중에? 뭐 또 넣겠죠. 네네. 뭐 그게 형평성 커지면. 차원에서 뭐 한다고 막 그럴 건데, 그러니까 그 소수의 힘든 사람들의 가격만 정해주겠다라고 하던 것이 네. 이게
힘들다 배틀을 거쳐서 네. 내가 더 힘들다 배틀을 거쳐서 네. 대한민국에는 그 95.6%가 힘들다. 힘든 가맹점이 아. 돼버렸습니다. 2억 원이라고 했나요? 제일 힘든. 처음에는 2억 아, 원이었는데 지금 3억 이게 원이죠? 3억으로 올라갔고 아. 그 다음에 3에서 5억, 5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까지. 저희 채널을 얼마나 힘든 거예요? 저희는 연 매출 광고 수익 보니까 한 1,000만 원인가 나왔던데. 아 그래요? 네. 아우. 근데 그래도- 그거를 네. 악질적인 유튜브님께서 30%씩 뛰어가시죠. 악질적이다. 이것도 이게 넣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영세 유튜버의 영세 수수료율은 수수료를- 정부가 정한다. 아, 좋다. 그러면 뭐 구독자 몇만 명, 몇만 명, 몇만 명. 알겠습니다. 네.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그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정부가